청와대 74년 동안은 제일 제가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뭐 비결 같은 거. 첫 번째 운, 두 번째 실력.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좀 인물 보고 뽑는 거 아니 그런 질문들은 솔직히 많이 듣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워낙 서민적으로 사셔가지고 가리는 거 없이 주는 대로 너무 다 잘 드셨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의외로 CEO를 했지만은 너무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가지고 음식 가지고는 이렇게 타박 안 하시더라고. 박근혜 대통령도 의외로 잘 드세요. 셰프님만이 기억하시는 나만 아는 히든 플레이스. 관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 기역자 요 끄트머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는 날도 있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실 때 저희들을 불렀어요. 오늘 저녁 6시에 나가는 거예요. 부르더라고요. 주방 사람들 다 불렀더니 저희들은 이제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얼굴은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쪽에 계셨거든요. 보는데 스타킹에 엄지발가락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빵꾸가 원래 빵꾸 난 걸 싫으신 건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다 코가 나가신 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한 분만 꼽자면? 노무현 대통령.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주방에도 막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대통령 주방에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권한숙 여사님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0주년을 할 때 청와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우리 주방 사람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조경 점심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전 청와대 요리사 천상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1년 반 정도 해서 이렇게 5분 20년 4개월 재직했다가 퇴사했습니다. 최장 기간이셨죠? 그렇죠. 청와대가 지금 7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74년 동안은 제일 제가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접해서. 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뭐 비결 같은 거. 비결 가장 원초적으로 관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요리사라는 게 자기가 실력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첫 번째 운, 두 번째 실력. 인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좀 인물 보고 뽑는 거. 아니 그런 질문들은 솔직히 많이 듣고 했는데 지금 이제 퇴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요리사로 발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식 중국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 요리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은 중식 요리사를 뽑아라. 자주 먹게. 신라 호텔에 추천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호텔에서는 최초로 이제 웍을 돌렸던 거예요, 제가. 일반 집은 많은데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웍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 웍을 돌리다 보니 추천을 받아서 신혼주에 2달을 하고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신혼주에 2달 동안에 뭘 조사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때 뭐 4촌, 8촌, 뭐 운동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8촌까지 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이 신혼주에 하는데도 경사 났다고. 연봉이 제가 퇴사했을 때 연봉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됐어요. 그게 순수 연봉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연봉이 한 2,700, 800밖에 안 됐어요. 98년도에. 98년도로 따지면 근데 그것도 집도 줬으니까. 관사. 작년에 인터뷰 하시고 나서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만 지금 400만 회가 나왔어요. 네. 요즘 속된 말로 빵 터진 거예요. 저희 식당에 진짜 한 3개월 동안은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거예요. 홀 주방 20평짜리에서 22일 장사해서 8,000원짜리를 1억씩 팔았으니까 진짜 대박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막 월급 2배로 주고 막 그랬어요. 대중 입맛이 까다롭던가요? 대통령 입맛이 까다롭던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입맛이 까다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님은 5년 동안 똑같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다음에 된장찌개 끓일 때 부담 가요. 왜? 그 맛을 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모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대중분들은 내 음식에 그만한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해주면은 이 음식이 괜찮다는 사람은 꾸준히 주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뉴스원 대표사님도 계세요? 회장님도 계세요? 회장님이랑 날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해됐고 그쵸? 지금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왔어요. 지금. 다른 음식과 제일 많이 다른 부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철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봄, 여름. 제철 식재료를 항상 예를 들면 쭈꾸미 딱 처음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출하되자마자 쭈꾸미 요리 나가는 거예요. 수박
첫 출하되자마자 수박 사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모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농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대통령 드실 거란 거 알고 계세요? 아니죠,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알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언제 어느 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약산 샘물이라는 거를 그냥 받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에 한번 신문에 지상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광고를 냄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안 받아요. 바뀌어요. 왜냐면 그 물에다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해놓고 보안각서 다 받아놓고 주문을 해서 날마다 나가서 검식관님이라고 있죠. 나가서 눈으로 유관 검사를 해서 사오고 또 안에 들어오시면은 또 별도의 농약 또 이렇게 체크해서 검증된 식재료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혹시 대통령께서도 인스턴트 드시는지? 손주들 왔을 때 같이 뭐 피자나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라면은 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셨고 주말에는 항상 저희들 늦게 나오시라고 해서 직접 끓여 드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들 늦게 나와라.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 이게 양식, 중식 덜 불리는 음. 요리사 조금 서운한 거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 제가 와보니까 한식, 양식, 중식 다 있잖아요. 대통령님마다 좀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식을 진짜 좋아했어요. 100이다. 그럼 70%가 중식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워낙 서민적으로 사셔가지고 가리는 거 없이 주는 대로 너무 다 잘 드셨어요. 이명박 대통령님 바베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의외로 잘 드세요. 진짜 골고루 조금씩 진짜 잘 드셔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탈하게 서민적 그런 스타일로 드시죠. 처음 이제 딱 들어오셨을 때 사실 입맛을 맞춰가야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동양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뀔 때 이제 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뭐 또 전라도. 그러면 전라도의 특유의 그 스타일의 음식 스타일이 있고 경상도. 이제 그거를 한 3개월 만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또 빨리 안에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 스타일로. 그래서 뭐 김장도 틀려요. 전라도 스타일의 김장하고 경상도 스타일의 김장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 안 주면은 잘려요. 한편으로 근데 진짜 미식가시다. 엄청 입맛이. 미식가이기도 하고 약간 그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은근히 다 잘 드시지만은 드시는 그 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막 입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막이라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막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진짜 옆집 아저씨 같고 옆에 뭐 동장님 같고 주문 모시면 모시는 대로 드셨던 분들이 진짜 노무현 대통령 진짜 편했고 주문 주는 대로.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님도 의외로 CEO를 했지만은 너무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가지고 음식 가지고는 이렇게 타박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문 드리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냥 주문 주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대체로 생각보다 되게 다들 무난무난. 안 그래요. 우리 또 항상 보면은 대통령님들은 안 그래요. 안 사람들이 조금 어디든지 이거 안 주인들이 좀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대충 먹어요. 엄마들이 뭐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지. 누구신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영부인께서 이 정도로 까탈스럽게 좀 하셨다. 까탈스럽다기보다도 이제 이런 거죠. 좀 싱겁다, 짜다, 이 정도. 근데 그 기준이 되게 힘들어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온 국가의 녹을 먹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한 분만 꼽자면? 참 이게 인터뷰가 나가면은 왜 나는 그럼 싫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다 똑같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똑같은 한 분의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이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이라는 자리, 권력이라는 자리를 스스로 이렇게 많이 좀 우리한테도 그랬고 청와대 내에서 걸어다니실 때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주방에도 막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 대통령 주방에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러면 서거하셨을 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다
한편으로는 왜 돌아가셨을까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드셨고 참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여기 대통령 요리사로 있었는데 제가 모신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어디 가셔 있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조화지? 퇴임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 주시는 대통령분 계세요? 대통령님들은 없어요. 근데 두 분, 영부인 두 분, 권한숙 여사님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10주년 할 때 청와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우리 주방 사람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조경하시고. 그래서 저기 어디 지금 사시는 곳 거기서 초대를 해가지고 점심을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3년 전인가 그래요. 서거 10주년 그리고 그 김인홍 여사님,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저희 이제 가게 양재동에 한번 오셨어요. 네, 오셔서 또 새롭더라고요. 마음이 찡해지네요. 권양준 사장님은 그렇게 해서 여기 있었을 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주변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기억이 되게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불러서 그런 옛날 얘기하면서 손수 밥 해서 딱 주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는 날도 있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실 때 저희들을 불렀어요. 오늘 저녁 6시에 나가는 거예요. 부르더라고요. 주방 사람들 다 불렀더니 저희들은 이제 고개 숙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여러분들 4년 동안 저한테 음식 너무 고맙게 먹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은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쪽에 계셨거든요. 보는데 스타킹에 엄지발가락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빵꾸가 원래 빵꾸 난 걸 싫으신 건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다 코가 나가신 건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내리에 아직도 박혀 있어요. 참 저희들은 탄핵을 맞으셨든 안 맞으셨든 한 분 한 분이 정치적인 거는 몰라요. 셰프들은 몰라요. 네, 몰라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그래도 국민이 뽑아주신 대통령님이시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저한테는 진짜 소중하시고 제가 음식을 해줬던 주군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바꿔야 돼요. 내가 투표했던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라고. 네. 5분 중에서 한 분만 다른 분 했고 4분은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자, 청와대라는 절이 있어요. 제가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스님이 옮겨야겠어요? 절이 옮겨야겠어요? 스님이 그렇죠. 제가 아니면은 제가 사표를 내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모시는 게 당연한 그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대통령의 쓸쓸함 같은 것도 있었나요? 있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지지율이 높다가 나갈 때 보면 조금 많이 좀 하락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국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5년 동안 모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별로 안 좋고 지지율이 높을 때는 우리도 주변에서 같이 칭찬받지만은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우리도 같이 싸잡아서 욕 얻어먹는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나갈 때는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저 역시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한다든가 그런 자리에 보내주고 할 수 있겠냐 하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옆에서 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한 번은 뭐 우리나라의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 저 같은 사람 누가 대통령 시켜주게. 근데 하지만은 시켜준다면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청와대에서. 개방된 청와대에 오셨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오늘 진짜 3년 10개월 만에 근데 오늘 보니까 가운데 길을 완전히 다 개방을 했네요. 맞아요. 셰프님은 여기 20년 동안 계셨으니까 사실 5년 임기 대통령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호관 플러스 저희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항상 구석 곳곳 대통령이 가시는 곳은 저희들도 따라가니까 특히 관저는 더 못 오는 곳이죠. 대통령님의 뭐 침소도 있고. 셰프님만이 기억하시는 나만 아는 히든 플레이스인데 히든 플레이스요.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관저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 기역자 요 끝머리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간이 시설로. 거기서 딱 보면은 광화문이 딱 보여요. 거기가 진짜 전망이 좋아요. 그 자리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한참 더울 때
침류각에서 상춘대로 흐르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골짜기처럼. 네. 거기가 또 아주 이 계곡을 걷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셰프님만의 추억이 깃든 혹시 장소가 있으면? 솔직히 저희 주방밖에 없어요. 주방이죠. 주방이 본관 주방, 영빈관 주방, 관저 주방. 주방이 많네요. 그렇죠. 다 행사장 있으니까 주방. 그리고 요 밑에 또 보면은 여기 헬기장 밑에 보면 벙커가 있어요. 옆에. 거기도 주방이 있고. 주방이 많아요. 개방되고 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어느 정도 한가롭게 되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요리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한번 나중에 가까이 사는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외로운 노인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주는 것도 그것도 뭐 너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삼춘자 이런 데서. 개방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봤어요, 사실. 청와대 시대가 끝났어요. 청와대가 사라지더라도 어쨌든 대통령 요리사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마감이 됐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좀 용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산으로 가셨고 지금은 이제 뭐 용산 국방부 요리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 대통령님 요리사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용산으로 갔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이 되시나요? 물론 연락은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연락을 하게 되다 보면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서로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해. 왜냐면은 얘기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사람을 쓰는 그 보안 문제가 되게 철두철미해야 되거든요. 혹시 하시면서 서글퍼서 조금 눈물 핑 돌았던 순간 없으셨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퇴임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거 안타까운 부분 그런 건 있었어도 군대 갔었을 때는 쫄다고 때는 많이 좀 서글퍼서 화장실에서 울고 그랬는데 청와대 요리사로 와가지고 울면 그건 모양새 안 좋잖아요. 군대 때는 울어도 청와대 요리사로서는 울 수 없다. 못 울죠. 원래 전공이 토목 전공이시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리는 전공하지 않았고요. 우연치 않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라 호텔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목은 하기 싫고 해서 갔어요. 둘이 의지하려고. 근데 갔는데 저랑 맞는 거예요. 이 궁합이. 그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어요. 청와대 여기 들어올 때도 자격증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대통령 요리사가 왜 자격이 없어? 여기 들어와서 땄어요. 유년 시절 좀 힘든 시기도 있으셨다고. 아버지가 이제 보증 잘못 써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솥단지 하나 들고 진짜 얹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모네 집에서. 그래서 조금 청와대 들어오고 조금 살만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 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까워요. 가끔씩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좀 아쉬우시겠어요. 되게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동네 분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내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하기 힘든 환경일 것 같은데. 셰프는 사내예요, 사내. 다행히 들어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들어왔으면은 모르겠어요. 재벌 집으로 장가 갔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 생활에 다 이해를 해주시는. 저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참 미안한 게 많아요. 뭐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린이날 좀 돌아다니면 와이프가 데려다녔으니까 박물관이나. 저는 어린이날 여기 이제 대통령이 애들 조금 초청하면 우리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는 항상 가정보다는 여기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여기 대통령 요리사 제 직무 책무의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이었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좀 미안감이 있죠. 왜 없겠어요. 혹시 다시 대통령 요리사로 좀 부름을 받으신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 20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모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부족했다, 후회했다 했으면 지금 다시 오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온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간들 그만큼 열심히 내 책무를 맡아서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 열정을 다 불태웠나 좀 싶으신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빠른 거죠.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들께 참 있었을 때 지금도 가끔씩 그립기도 하고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모셨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 가끔씩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들
건강하시고 오랫도록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